안녕하세요. 방구석 심리분석가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공개된 7, 8화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이도, 정목, 지연의 관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정목은 이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자들의 선택으로 밤 비밀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정목은 지연, 민홍, 여명, 이도에게 선택을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진 이도가 확실한 1순위였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식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들어도 뭔가 대화가 붕 뜨는 느낌? 사실 이도가 뭐랄까? 대화할 때 조금 뚝딱거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재윤만큼은 아니지만요. 약간 눈치 없는 느낌도 들었고요. 정목이 이도에게 물어봐요. 이상형 얘기할 때 성장 배경 이런 거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냐고. 차 안에서 이도가 자기 이상형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와 어느 정도 배경이 비슷하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실히 산 사람이면 좋겠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도는 자기와 비슷하게 자랐으면 비슷하게 크지 않았을까 얘기하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정목은 이도에게 넌 어떻게 컸냐고 물어봐요. 그러니 이도가 난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엄마가 특목고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죠. 3남매가 각각 예고, 외고, 과고를 나왔다고 말해요. 정목은 이도에게 너희 살아온 과정이나 배경을 봤을 때 자기와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정목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별거 없이 자랐고 부모님도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셨다고 말을 하죠. 사실 정목도 서강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니 꽤나 잘난 사람이에요. 다만 정목의 반응을 보면 가정 환경은 지극히 평범했던 것으로 보여요. 정목은 이도에게 너가 말하는 성장 배경이라는 게 너와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을 말하는 건가 싶어서 궁금했다고 이어 말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약간의 정적이 흐르며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가요. 정목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도에 대한 호감은 여전히 비슷하지만 대화의 결이 약간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의 과거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 이도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욕 가고 싶다고 말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아이스 스케이팅 하면 재밌겠다는 말을 해요. 정목은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죠. 또 다른 곳에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자기 파티 여는 거 좋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정목은 파티. 이러면서 의아해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정목은 이도와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것 같다고 말하며 마음이 혼란스럽다 말하죠. 정목은 이도에게 여기서 오래 만날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 달라져요. 이도는 그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도는 약간 사회적 눈치 같은 게 부족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도가 원하는 이상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센스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가 이상형으로 비슷한 성장 배경을 원한다는 말을 했고 정목이 그것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땐 적당히 둘러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정목과 잘해볼 생각이 있었다면요. 왜냐면 정목의 가정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적당히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편이었다 정도만 말해도 충분해요. 완전히 명확하진 않아도 의미는 전달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크게 거리감 느끼지 않을 정도죠. 근데 이도는 어땠죠? 정목이 넌 어떻게 자랐냐는 질문에 대뜸 엄마가 특목고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자랐냐는 물음에 뜬금 엄마가 특목고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부터 일단 이상했고요. 모든 케이스가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특목고를 가려면 최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려야 해요. 당연히 돈도 꽤 들고요. 예체능이든 공부든 집안의 경제적 능력이 좋아야 갈 수 있어요. 물론 사배자 전형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랐냐는 말에 대뜸 엄마가 특목고를 좋아한다. 우리 3남매는 모두 특목고를 나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이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도가 일부러 과시하려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도는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만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3남매 모두를 특목고 보내는 거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뉴욕 가고 싶다.
파티를 자주 열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도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기에 별 뜻 없이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듣기엔 다소 위화감이 들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도는 그런 눈치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유학가 등록금이 매우 비싼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끼리는 방학 때 유럽 간다, 몰디브 간다 이런 말들은 서로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환경에선 다들 어느 정도 살 테니까요. 뭐 이도가 외고 다닐 때도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으면 방학 때 뉴욕 가고 그런 것들이 별일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나에게는 자랑이 아닌 일상이어도 10대도 아니고 20대 중반 정도 됐으면 집안마다 경제적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집이 부유한 사람보다 평범한 형편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건 알잖아요. 이도는 집만 잘 사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엘리트니 그 정도는 안다고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하고 말을 해야 해요. 그게 사회적 지능, 사회적 눈치 같은 거죠.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친구들의 가정사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그런데 평소에 나는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 정도도 안 내주는 집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부모라면 당연히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제 갓 20살 된 아이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도가 사회적 눈치가 다소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정목과 잘해보기 싫었으면 그런 말 해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정목의 변심이 이도 탓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오해 마세요. 다만 정목과 잘해보고 싶었으면 이도가 좀 더 말을 아껴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목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일단 정목이 이렇게나 인기가 많은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목의 외모가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직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제 기준 정목이 유일한 성인 남자 같아요. 대화도 막힘없이 잘 되는 편이고요. 다른 남자 출연자들 보세요. 너무 애새끼 같거나 사람 대하는 게 미숙해 보여서 성인 남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른 같지가 않다고요. 이제 정목이 이도가 아닌 지연에게 마음이 향하게 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도는 재윤만큼은 아니지만 대화를 할 때 약간 뚝딱거리는 편이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술술 흘러가지 않아요. 정목이 느끼기에 약간 대화의 결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던 찰나 지연과의 대화는 찐 친구처럼 잘 흘러가죠. 그리고 지연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걸 듣고 열심히 자랐구나. 안쓰러워 보이는 부성애 같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는 상대의 힘든 시절 얘기를 듣고 마음이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연 있어 보이고 우수에 찬 듯한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 꽤 흔해요. 불우한 가정사를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싶다 생각하기도 하죠. 이성적으로 멀리 보면 현명하지 못한 게 맞아요. 연애, 결혼은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과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하나 드릴게요. 힘든 결혼 생활과 육아를 하다 보면 건강한 가정 환경과 안정적인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실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100번 맞아요. 또 가끔 나의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우울하니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에게는 자격지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작아질 것 같다는 이유에서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무조건 좋은 환경에서 자란 밝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해요. 물론 처음엔 자격지심, 열등감도 느끼고 스스로 초라해지는 마음에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인생은 멀리 봐야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힘들고 고된 삶이 그나마 중화돼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육아를 하면 또 얼마나 힘든데요.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같이 으쌰으쌰 힘낼 수 있는 자양분이 돼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소한 힘듦에도 쉽게 픽하고 쓰러져요.
그런 사람 둘이 만나면 힘듦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금방 10배, 20배가 돼요. 회복할 힘이 없으니까요. 혹시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부분 명심하세요. 물론 극소수로 잘 극복해 사는 케이스도 있지만 난 놈이 아니라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에 정목이 지연에게 마음이 가는 건 멀리 보면 현명하지 못한 게 맞아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말 그대로 사람이니까요. 마음이 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3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20대엔 특히나 저런 거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목이 지연에게 마음이 가고 신경 쓰여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다만 정목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거의 넘어갔으면서도 이도에게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건 잘못한 게 맞아요. 애매한 태도로 희망 고문하는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모성애, 부성애, 힘듦을 보듬어주고픈 마음으로 연인을 택하는 건 가시밭길로 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것도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지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이것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연은 정목이 자신의 힘든 삶을 안쓰러워하고 그로 인해 이도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다고 생각해요. 정목의 눈빛이나 행동이 너무 티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연도 어느 정도 사회성이 있고 눈치도 있어 보이기에 그걸 몰랐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눈치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예민할 정도로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는 사람은 아닌데 정목은 그냥 너무 티가 나지 않았어요.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지연 옆에 있었고 다 같이 뭔가를 먹을 때도 지연을 엄청 쳐다보거든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지연은 이미 눈치를 챘고 그 이유도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잘 사람은 자러 가고 몇 명만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편집이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목이 온 다음에 지연이 자기 가정사를 사람들 앞에서 오픈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정목을 의식한 쐐기를 박는 행동이었다고 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어린 시절의 상처를 무기로 남자를 꼬시겠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에게 마이너스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부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걸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어느 정도 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끌어오게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지연의 마음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만 계속 잘해주다가 갑자기 정목에게 차인 듯한 느낌을 받은 이도가 좀 가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이도는 무조건 피해자야. 정목이 갑자기 변심했으니 나빠. 이런 생각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도의 대화 방식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충분했기에 정목도 이해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20대고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솔로만 봐도 알잖아요. 40 넘어도 애새끼들 흔하고 왜 저딴 소리 하나 싶은 사람들 많아요. 연애 경험이 충분한데도 말이에요. 여기 나온 출연자들이 앞으로 건강한 연애를 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거나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재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아껴둘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